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장미꽃잎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려놓았던 장미꽃잎 샘플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거랑 똑같이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상단에다가 제가 오늘 그릴 장미꽃잎 사진을 띄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2장 정도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연습하는 장미꽃잎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응용해서 들장미꽃도 한번 그려볼 거니까 이번 시간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샘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라는 종이이고요. 중목 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다가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배접을 해놓은 캔손 RCG 중목에다가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장미꽃 모양의 그 꽃잎을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큰 원의 형태를 하나 그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되게 동그란 모양보다는 약간 찌그러진 살짝 눌러진 타원형의 형태를 상상하면서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그스름한 형태를 잡아주시고 이 중심축도 한번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중심축이라고 하면 이 꽃잎의 그냥 가운데쯤에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자, 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살짝 들어간 부분들 장미꽃잎은 크게 심한 굴곡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거의 단선의 느낌으로 어디가 꺾였는지만 잘 체크해서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이쪽과 이쪽 부분이 약간 이렇게 직선 느낌으로 살짝 꺾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만, 특징적인 것들만 잘 체크를 해줄게요. 사진하고 100%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한번 잡아주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 이쪽 부분에 약간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살짝 이렇게 연필선으로 표현만 좀 해줄게요. 왜냐면 스케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두면은 채색할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부분에다가 그 색을, 포인트 색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만 좀 해볼게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표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 거거든요. 하나는 조금 더 접혀 있는 것 같은 모양 하나 해볼게요. 자, 얘는 이 윗부분이 상당히 많이 접혀 있어요. 우선은 자, 처음 모양 잡은 것처럼 둥그스름한 모양을 잡아줄게요. 꽃잎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 꽃의 안쪽 중심 부분에 이렇게 닿아 있는 꽃잎들일수록 안쪽이 좀 더 얇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런 거 잘 보시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형태를 잡으실 때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거로 돌아와서
일단 둥그스름한 형태를 잡아줬어요. 마찬가지로 이 꽃잎의 중심축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 중심축에서 살짝 옆부분으로 가서 요렇게 모양 하나 살짝 올라간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옆으로 모양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요렇게 튀어나온 굴곡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이 전체 내가 잡아놓은 이 모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지 이 비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면은 아랫부분의 폭이 조금 더 넓게 보여요. 그러면은 요 정도 위치에서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일단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어주시고, 자, 여기하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100%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튀어나온 굴곡점이 어딘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를 방금 얘기 드렸어요. 자,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꽃잎이 뜯기면서 이렇게 지글지글한 모습 이런 거 표현을 해주시고, 자, 여기도 급격하게 튀어나온 부분 점 하나 있죠? 요것도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 굴곡점과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한번 또 저희가 대충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이거와 이 부분에 거의 1대1의 느낌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도 어느 만큼 떨어지는지, 여기보다는 좀 더 많이 넓어 보여요. 그럼 한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선을 이어주실 건데 잘 보시면 이 부분에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요런 것도 저희 하나하나 그릴 때 놓치지 않도록 좀 잘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제 연결 지어주면 되는데요. 여기도 잘 보시면 일단 제가 직선으로 그어 볼게요. 직선으로 그어 놓고 이 부분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약간의 굴곡을 지으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나머지 지저분한 선들 지워볼게요. 이 장미 꽃잎들은 사실 스케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미세한 부분들 조금씩 잡아주는 연습을 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어두워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굴곡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쪽이 움푹 파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돌출돼 있고 이쪽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색칠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이제 요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아까 요런 거 같은 선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색상은 이거는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하고 그리고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마젠타 이 두 가지 컬러 사용할 거고요. 이거부터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색상을 한번 보시면 퍼머넌트 로즈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젠타 색상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컬러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먼저 붓을 2개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붓 2개를 준비해 주시고 색을 먼저 좀 만들어 볼게요. 저는 마젠타 컬러하고 그 로즈 컬러를 같이 섞어서 마젠타 컬러의 비율을 조금만 더 많이 할게요. 먼저 한 번에 다 칠하지 않고 연하게 조금씩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물을 좀 깔아줄게요. 물을 깐 다음에 바로 채색을 하게 되면 물감이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색상을 조금씩 붓에다 묻혀 주셔가지고 이렇게 색이 굉장히 잘 퍼지기 때문에 일단 색상이 있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색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면 좀 관리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쪽씩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붓에다가 물감을 좀 뺀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거의 물감이 없어요. 요걸로 색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져가 주세요. 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뜨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가쪽 부분만 이렇게 색을 땡긴다는 느낌으로 이런 데는 꾹 누르게 되면 색이 다시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바깥에 이 스케치 라인으로 아까 물 깔아줄 적에 좀 라인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일단은 그냥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쪽이 벌써 말라가요. 그래서 물을 다시금 이렇게 한번 깔아줄게요. 물이 마른 부분에 다시 추가로 깔아주실 때는 물의 양을 조금 적게 하시고 깔아주시고 너무 이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안 된 부분만 깔아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물감 묻혀서 이렇게 칠해주시고 붓 씻어주시고 물기 거의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한번 말려줄 거예요. 요거 마르는 사이에 얘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꽃 색깔이 조금 진해요. 그래서 마젠타 컬러를 저는 조금 더 섞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물을 깔아주시는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연두빛 또는 노란빛이 살짝 돌거든요. 여기까지 다 칠하지 마시고 요 부분까지만 물칠을 해줄 거예요. 아래쪽은 물칠을 안 해줄 거예요. 자, 윗부분만 물칠을 해주시고
스케치 라인에 맞춰서 잘 칠해주시고, 아까 저처럼 이렇게 번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 붓에 묻은 물감의 양이 조금 많아도 되고요. 단 물의 양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 많으면 같이 쭉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물감의 양은 조금 많이 하되 물의 양은 조금 적게, 이렇게 가쪽부터 칠을 해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번지도록 자연스럽게 놔두셔도 돼요. 여기도 붓 끝으로 이런 모서리 정리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붓으로 사용했던 붓, 물만 묻어 있겠죠? 물기는 거의 빼주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자, 여기 끝까지 색칠한 데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거의 끝부분만 이렇게 색을 당겨서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여기 또 거의 말랐거든요. 생각보다 물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물이 금방금방 마르는데, 이 부분에 색깔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 더 색을, 면적을 조금 더 넓게 해주고 물붓으로 펴주시는데, 물붓도 색이 자꾸 묻어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물기 빼주시고 이 작업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물을 깔아주시는데 너무 이쪽까지 가면 번지니까 안쪽 범위 내에서만 물칠을 해주시고, 아까 저희가 이렇게 스케치선 하나 남겨놓은 거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과감하게 색칠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물붓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안쪽도 그리고 제일 안쪽은 아주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이게 거의 초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데 조금 울긋불긋하게 얼룩덜룩하게 좀 지저분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채색이 다시 한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밝은 부분은 남겨두고 어두운 부분은 색을 먼저 넣어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마르는 사이에 다시 이쪽 거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작업 마찬가지로 이제 반반씩 물을 깔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색을
넣어주시고, 이번엔 깨끗한 붓이 아니라 방금 쓰던 붓을 씻어서 이렇게 양옆을 풀어줄게요. 그리고 물감 약간만 묻힌 다음에 가장자리 쪽, 이 가운데 하얀 라인은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볼록한 느낌이 유지가 되거든요. 칠을 하되 물기가 거의 없는 또 붓으로 좀 진하게, 여기 아직 물기 있을 때 한번 살짝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깔았다가 색을 넣어줬다가 이 작업을 조금씩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톤 보시고 이런 데다가 이제 색감들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고 풀어주고. 아무래도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을 조금 진하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이 없으면 다시 색을 만들어 주시고, 이쪽 부분 아까 왜 스케치할 때 접힌 것 같은 그런 부분 넣어줬었잖아요. 거기다가 일단은 색 먼저 넣어주시고, 물감이 묻지 않은 붓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색을 당겨 오면서 서서히 그 선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또 부분적으로 물을 깔아줘야 될 부분은 깔아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는 데는 그대로 두시고, 이 부분도 물 한번 깔고 약간 가로의 직선 느낌으로 색을 넣어주시고, 자연스럽게 색을 넣었다가 빼줬다가
여기도 조금 더 색이 들어가야겠죠? 어느 정도 색이 이제 다 입혀졌으면 얇은 선을 이용해서 묘사를 조금씩 들어가면 돼요. 조금 깨끗하게 붓 만들어가지고 물감 약간만 묻혀서 이 부분을 좀만 부드럽게 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다시 색을 넣어주시고 물기 없는 붓으로 펴내주시고 지금 여기 팔레트 보시면은 색깔은 거의 묻어있는데 물기는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자, 여기 한번 선 그어볼게요. 거의 선이 이렇게 얇게 그어지는데 거의 갈필 느낌으로 이렇게 선이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이런 정도의 선으로 결 표현을 하면 돼요. 이렇게. 붓을 조금 바꿔볼게요. 헤랜드 붓이거든요. 이 붓이 8호 붓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표현을 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바꿔볼게요. 붓 속에 물감의 양이 좀 많다 싶으면은 휴지에다가 조금씩 덜어내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손끝에 힘을 거의 빼고 선을 그어줄게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고요. 좀 덜 칠해지는 부분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느낌만 올려주시면 돼요. 대신에 너무 진하지 않도록 느낌만 주시고 그래도 진한 부분은 좀 더 선이 진해도 괜찮겠죠.
빼주고 여기는 칼로 좀 긁을게요. 아까 튀어나갔던 부분 이렇게 칼로 긁어내시면 되거든요. 종이가 대신에 300g짜리 이상 되는 종이에서 긁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종이가 다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서 라인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또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밝고 어두움은 정해줬는데 이제는 아래쪽 부분에 일단 물을 좀 깔고 깨끗한 물을 깔아주시고 연두색 있죠? 연두색 있으시면 그거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연하게 하셔갖고 그리고 다시 아랫부분만 살짝 넣어주시고 어차피 물 깔았으니까 알아서 번질 거예요. 너무 많이 깔아주시면 물 번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아래쪽만 살짝 연두색 깔아주시고 일단은 이 부분 살짝 말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중간 톤, 요 정도의 중간 톤으로 이 부분에 살짝 채워줄게요. 너무 뻥 비어 있으면 색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색감 아래쪽으로 살짝 끌어오시면 돼요. 물기 거의 없게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중간톤 살짝 덮어볼게요. 붓질을 너무 세게 해서 물을 깔게 되면 아래 색이 다 번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힘을 거의 빼고 이 정도 되는 중간톤, 지금 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간톤을 장미 꽃잎의 결을 좀 보면서 중간 톤들을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둥글게 표현이 될 거니까 이런 중간쯤에 터치를 이렇게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어느 부분을 남겨줘야 될지 보신 다음에 이쪽 아래쪽 부분 조금 더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좀 질 거예요. 지금은 물 안 깔았거든요. 저희가 계속 깔아놓은 물들이 미세하게 남아있는데 일단 지금은 물을 안 깐 상태고 이렇게 진한 톤을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쫙 빼주고 약간만 여기 보시면 약간만 묻혀주신 다음에 물기 거의 없어요. 요걸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만 펴주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물을 조금씩만 묻혀가지고 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중간 결이라고 하죠. 요 결 표현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요 방향으로
너무 튀지 않도록 이렇게 굴곡지는 부분 위주로 결 표현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당겨 주시고 이쪽으로는 살짝 끊기는 듯 하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결 느낌들을 이렇게 좀 주면 되겠죠. 지금 하는 작업은 이렇게 선과 선이 겹쳐지는 느낌을 주면서 어떤 데는 선이 더 모여서 이렇게 색감을 형성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선이 뭉치지 않은 데는 또 묘사를 표현하고 약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는 일자 이쪽으로 갈수록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두운 데는 이렇게 겹친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장미꽃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장미 꽃잎만 따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처음에 이렇게 밝은 부분과 이런 밝은 부분과 혹은 밝은 부분이 사진상에 없다면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나눠가면서 채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알아두신다면 꽃 그림 그리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고요. 장미꽃잎 여러 개 좀 다양한 거, 색상도 그렇고 다양한 거 보시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그림 그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간은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장미꽃잎을 그려봤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들장미 꽃을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오늘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쓸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